안녕하세요. 요새는 더욱더 절약이나 저축이나 이렇게 아끼고 사는 그런 모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짠테크, 그러니까 절약하며 사는 삶을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빚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연끌해서 집 사고 비투하고 주식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너도 부자가 한번 돼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옆집은 집이 40평이라는데 옆집은 해외여행 가는데 옆집은 어디 갔다 왔다는데 이런 얘기로 자꾸 꼬드깁니다. 근데 짠돌이 짠순이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노년도 보장이 되고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안전하게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부자가 된 건 60대가 넘어서서이고 그들은 매우 절약하며 산다고 하죠.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너도 나도 다 부자인 것처럼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러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절약하고 사는 아끼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끼며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아끼고 우리의 불필요한 데 쓰는 낭비하는 그런 요소들도 좀 줄여서 우리의 삶 자체를 좀 되게 건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게 좀 더 삶이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지들이 공상으로 티끌 모아서 티끌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 삶이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빚내고 강제로 절약하며 사는 사람과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며 나중을 위해서 절약하며 사는 사람들, 통장에 돈이 쌓이고 성실하게 살고 착실하게 살면서 좀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되게 대단한 거죠.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을 판다고 돈 안 나오죠. 그리고 함부로 누군가에게 큰 뭔가를 기대하는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게 아니죠. 쉽진 않지만 우리 몸에 절약하는 모드를 잘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되게 건실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막막하고 힘든 길을 이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검절약하고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고 자기의 좀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잘 지켜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돈 되는 일도 좀 잘 찾아서 다니고 뭐 남들하고 비교하고 이러지 말고 나의 꿈을 나의 삶을 좀 잘 좀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잘 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책도 좀 많이 읽고요. 뭐 감동 넘치는 드라마나 영화도 보고 이래저래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잘 절약하고 아껴 쓰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주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삶을 좀 더 좋은 의미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우리의 삶을 이제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든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악착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삶을 이제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절약을 하는 삶은 우리 삶에 뭘 주냐? 이제 내공을 쌓아주는 거죠. 이 강한 이제 생활력을 이렇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교훈이나 이 영향력은 이 돈을 아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실하게 살아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열심히 살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끼고 절약하고 산다고 10억을 모은다 20억을 모은다 알 수 없습니다. 뭐 꼭 그 돈을 모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1억을 모으든 5천만 원을 모으든 3천만 원을 모으든 그 모은 돈이 얼마나 나의 피 같은 돈이고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돈인지 그 돈에 묻어나 있는 나의 인생 단면단면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겉으로 과시하고 드러내고 뭐 이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시간을 나에게 쓰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도 좀 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뭐 이러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 아닌 금전적인 게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를 잘 찾아보고 챙겨나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살다 보면 별일도 다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은요, 저금리에 익숙해 했던 사람들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대출 이자가 늘어나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죠. 일본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자가 0%였던 게 대출 금리가 3%까지 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일본인들도 저금리로 20년 30년 살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누가 힘들어합니까? 빚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1% 2%대 대출에 자연스럽게 지내던 이들이 지금 시중금리가 5% 6% 되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죽으려 하는 거죠. 저금리에 처해왔던 사회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앞으로 중금리 시대가 이제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함부로 빚지지 않는다. 욕심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 2%대 빚내서 살 때는 별로 큰 부담이 없었는데 7% 8% 이자를 내려고 하니까 정하기가 힘든 거고 쇼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빚 내지 않는다, 자기 돈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사상 최대 적은 뭐다? 빚이다. 그리고 차상 최대의 무기는 뭐다? 저축이다. 아끼며 사는 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살면 인생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금리에 처해 사는 사람들이 고금리에, 중금리에 힘들어하고 아끼고 절약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지켜온 이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괜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나중도 과거도 모두 다 잘 지내왔던, 잘 사는,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갖춰 나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몰락하고 싶지도 않고요. 무조건 가늘고 길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품이 꺼져서 남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뭘 하더라도 그러든 말든 내 자신을 책임지고 우리 가족을 책임지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손절하고 정상적인 사람과 관계하고 지내고, 관계를 너무 넓힐 필요 없다라는 거, 관계를 최소로 하고 내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따져보고 살펴보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착실히 저축해서 배당주의 사고 고이자를 주는 채권 사고 그러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래오래 가며 산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착실하게 삶을 좀 잘 유지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짠테크하고 저축하고 절약하며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